만약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두 거대 강대국의 힘겨루기 한가운데서 과감히 한쪽의 손을 굳게 잡는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의 경랑 속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을 선택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경제 지형은 과연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상상조차 쉽지 않았던,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이제는 단순한 가정을 넘어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이나 이상적인 외교 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우리의 일상, 수많은 기업의 생존과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구군이 걸린 중대한 경제적 선택에 대한 심층 분석이죠. 지금 이 순간, 이 거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가올 미래를 움직일 가장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기로 결단한다면 말이죠. 이는 단순한 국빈 방문을 넘어 한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과감한 전략적 노선을 택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복잡한 외교적, 경제적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가설은 왜 이토록 강력한 호기심과 동시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세계 지도 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국기,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듯한 태극기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외교부 집무실에서 고위 관료들이 복잡한 국제정세 문건을 검토하며 고뇌하는 모습, 혹은 미디어 헤드라인에 중국과 손잡은 한국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떠오르는 뉴스룸의 풍경은 이 가설이 품고 있는 복잡한 기대감과 현실적인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경제가 중국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돌아보면 중국과의 협력 강화라는 선택이 완전히 새로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맺어온 뿌리 깊은 유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과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함께 이뤄왔습니다. 우리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또 그곳에서 온 원자재와 부품으로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왔죠.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존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입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거대한 소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한때는 명동거리를 가득 메웠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우리 경제에 미쳤던 막대한 영향력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지금은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처럼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부산항에 산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컨테이너들, 그중 상당수가 중국을 오가는 선박에 실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혈관이 얼마나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중국 현지에 세워진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쁘게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넘어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국 시장은 한국 경제에 있어 단순히 파트너를 넘어 생존과 번영의 핵심 축구로 기능해왔습니다. 이러한 깊은 유대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바탕이 될 중요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거대 시장 접근성의 확대일 겁니다. 14억이라는 인구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숨 쉴 수 있는 거대한 소비의 바다를 의미하죠.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직결될 테고요. 게다가 신기술 공동 개발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중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중국의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막대한 투자 자본이 결합된다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을 함께 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말이죠.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특정 핵심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죠.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 자원과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는 셈입니다. 마치 폭풍 우 속에서 튼튼한 항구를 찾은 배처럼 우리 산업은 더욱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관광 및 문화 교류 증진 효과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 명동을 가득 메웠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활기 넘치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만약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시금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더욱 큰 인기를 얻으며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테고요. 특히 전기차, EV, 배터리, 바이오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자 배터리 생산국이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이루고 있죠. 우리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단일 기업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혁신과 성장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엔진이 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미래 산업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들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길에는 밝은 면만큼이나 짙은 그림자, 즉 피할 수 없는 도전과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가시덤불처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대가와 복잡한 외교적 균형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마주할 큰 벽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밀착을 선택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불화를 넘어 동맹국으로서의 신뢰 상실, 나아가 군사안보 협력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마치 두 거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처럼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유출 우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만약 우리가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가 중국으로 유출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겁니다. 마치 소중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열매가 다른 밭에서 더 크게 자라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특정 산업의 과도한 대중국 의존 심화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특정 산업군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나 정책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한 줄기 밧줄에 모든 것을 건 등반가처럼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부동산 문제, 내수 부진 등 여러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받는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중국에 깊이 연결된 우리 경제에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거대한 배가 흔들릴 때 그 안에 실린 작은 배들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권 문제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 외교적 원칙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딜레마로 작용할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우리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막대한 기회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위험과 복잡한 외교적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모든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단순히 중국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이분법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균형 잡힌 입지를 다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마치 저울의 양쪽에 오성홍기와 성조기를 올려놓고 그 중앙에서 태극기가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균형 외교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은 특정 진영에 완전히 편승하기보다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다른 한쪽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겪거나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섬세한 줄타기, 외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색깔의 실을 엮어 튼튼한 직물을 만들듯이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어가는 과정과도 같을 겁니다. 동시에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다변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광물이나 첨단 기술 부품의 공급망을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신흥 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 곳에만 뿌리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만 여러 곳에 깊이 뿌리 내린 숲은 굳건히 버텨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적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만의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지능 게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나 외교부의 상황실에서 세계 지도를 응시하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시나리오를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거대한 기회와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위험과 딜레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정점은 바로 선택의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순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은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선택은 실로 막대한 기회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위험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어떤 쉬운 답도 존재하지 않는 압도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해야 하는 선장처럼 한국은 지금 매우 어렵고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자리, 기업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경제적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은 이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고뇌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